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내년 하반기까지 종합 장사 시설인 하늘마루의 화장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늘마루는 최신 화장시설, 봉안당, 이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종합장사공원입니다.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경주시에서 현재 7기인 화장로를 내년까지 2기 더 증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음, 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례 편의가 향상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화장로가 증설이 되니까요. 음, 이번에 이 화장로 증설에는 정부 예산 13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비 5억 원, 총 합쳐서 18억 원 들여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화장로가 아무래도 기존 7개에서 2기 더 확장이 되면 시민들의 장례 편의는 음,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실제로 이 화장 건수도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하고 이후가 약간 좀 대비가 되는데요. 네. 2019년 코로나19 유행 이전 1년 동안에 그 3,123건이었던 화장 건수 이 하늘마루에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3,945건으로 그전에 비해서 한 800건가량 크게 증가를 하고 네. 작년에도 2019년보다는 한 500건 더 많은 3,656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서 화장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기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이 고효율 친환경 대형 화장로 사업에도 경기시가 선정이 되면서 이 화장로 한 개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음, 설비도 좀 개선을 한다고 하고요. 네. 현재 용역업체 선정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말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전 이후 이렇게 화장 건수가 많은 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경주의 경우에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64, 오늘까지 160명이 넘고 음. 또 화장장이 없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 화장소에다 경주로 몰리면서 이렇게 증가한 네.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 이용료도 경주 시민들은 크게 감면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경우에는 일반 화장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 개장 6월 화장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타지역 지자체 거주자는 일반 화장의 경우 70만 원, 개장 6월 화장의 경우 40만 원에 비하면 음, 경시민들은 매우 저렴하게 이 화장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나경 경주시장은 이번에 내년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공사를 하면 화장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이렇게 화장로를 증설했을 경우에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이나 경산과 같이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이 화장 수요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선 과정에서 이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들 좀 잘 반영해서 좋은 장례시설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화장로 증설 소식 살펴봤고요. 경주시 주민들이 오늘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예, 시청 앞에서 뭐 이런 항의 집회 뭐 모처럼 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경시 외동업 제넬이 특히 외동업 주민들 한 500여 명이 오늘 시위를 벌였는데요. 한 민간 사업자 청룡에너지 주식회사가 그 외동업 제네리에 신청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 뭐 말 그대로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이죠. 이 계획에 대해서 경시가 적정 통보를 했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 적정 통보 철회를 오늘 요구를 했습니다. 예.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죠. 이 소각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명에너지 주식회사가 외동업 제넬이 456-6번지 이런 일반 공업지역 8,40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에 그 하루 95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그리고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이 폐기물 건조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네. 세 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경주시에 사업 계획서를 신청했고, 경주시에서는 지난 7월 28일 날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음. 앞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그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라든가 또 경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그 최종적인 허가 절차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주민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집회에서 그 주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대책위에서 오늘 집회를 주관을 했는데요. 네. 이 소각장 예정지 부지 반경 1km 이내에 6개 마을 500가구 8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권, 주거 안정성 크게 해칠 것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은 그 중앙경기시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 약속을 뒤집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소환을 포함해서 그 22,000 외동문민들이 가진 유권자 권리를 바탕으로 법적 물리적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앞으로 소각장 건설 반대 주민들의 설명을 받아서 환경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고 이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주시의 활동에 대해서 모든 활동에 대해서 보이콧하거나 또 법적 물리적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뭐 주민들 경주시 담당자 나와서 사과해라 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요구만 내놓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평화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주거 안정성을 내세우며 반대를 했는데 경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주시에서는 이게 앞으로 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그 환경오염시설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주시에서도 조건부로 이 적정 통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한 조건을 이행을 해야 최종 개별 허가 절차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달 8월 달에 열렸던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해당 담당자가 이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라면서 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조건부 적정 통보라는 점은 들어서 향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 그 8월 달보다는 조금 후퇴한 뉘앙스는 있긴 한데요. 그러나 경시가 이 사업자 측에 통보한 적정 통보 이행 조건이라는 것이 이 개별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뭐 당연히 허가 요건 구비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라는 것이 향후 소각장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단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준하경 경주시장이 태풍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일손 돕기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네요. 예, 지난 6일날 경주에도 뭐 포항만큼은 아니지만 태풍 흰남노 피해가 아주 많은 상황인데 예. 지난 15일날 태풍 이후에 처음으로 준하경 시장이 종합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 그 집 앞에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또 자원봉사센터 연락을 해서 그 일손을 돕는 일 등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점도 호소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재구호협회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금하는 이 재의연금 모금에도 네. 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달라. 그렇게 해야 그 정부 기준 이상의 그 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경주시의 성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서 이런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정말 신속히 피해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